네, ETF의 수익률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알아볼 수 있는 ETF 머니무브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AI 거품론으로 인해서 조금 미국 증시가 좀 빠진 모양새긴 합니다. 미국 ETF 주간 수익률부터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미증시도 살짝 이번 주는 좀 쉽지 않은 장세가 펼쳐진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컸고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AI 버블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엔비디아 팔란티어를 공매도했다. 그러니까 숏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하면서 예. 물론 그 발언에 대한 부분은 9월 마지막 주에 이제 포지션이었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식의 암시를 하기도 했지만 시장에서는 역시나 AI 버블론이 다시 고개를 든 모습을 보여줬고요. 팔란티어와 AMD가 호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과 심리적인 압박 심리가 크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고 전체적으로 기술주들도 이번 한 주 동안 큰 변화를 좀 보였습니다. 네. 물론 추세 자체가 무너진 건 아니지만 장중에 변동성이 상당히 좀 확대되는 모습들도 나오면서 쉽지 않은 장세가 연출이 되기도 했고요. 일단 주간 상승률 상위를 보면 레모네이드라던가 데이터도그 새롭게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예. 기간 수익률을 보시면 그동안 세 자리 수익률을 항상 1위는 기록을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번 주에는 49%가 1위를 차지하면서 역시나 미증시도 힘들다는 것을 보여줬고 인버스 상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특히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양자암호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기는 하지만 아이온큐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이 적자에 대한 부분들, 손실이 너무 좀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솔솔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인버스 상품이 또 수익률 상단에 윙크를 해줬고 코어위브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는 오히려 인버스 상품이 수익률 상단이 아니었는데 네. 이제는 또 인버스 상품으로 전환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얼어붙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데이터도그 같은 경우에는 AI를 활용한 이제 분석하는 플랫폼인데 워낙 고객사가 탄탄하고 구글 그리고 MS 이런 회사를 고객사로 품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부각을 받으면서 지금 처음으로 수익률 상단에 좀 자리를 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어쨌든 좀 세 자리 수익률이 없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영향의 저변에는 분명히 이 실적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을 했을 거란 말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AMD와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부담감을 느끼고 오히려 주가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물론 팔란티어는 좀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실적 해석에 있어서 부담감으로 해석이 됐는데 오히려 레모네이드라는 그 기업은 지금 디지털 AI 기반 보험 회사인데 실적이 잘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굉장히 좀 우호적인 눈빛을 보내줬습니다. 예. 일단 워낙 성장성에 무게가 맞춰져 있는 회사였는데 이번에 3분기 매출이 좀 좋게 되었고요.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적자폭을 좀 줄여나가면서 굉장히 좀 이제는 성장 구간에서 실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는구나라고 시장은 좀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고객사도 많이 좀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앞으로 AI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커져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AI 시장의 버블론, 거품론 이야기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직업과 산업에 침투를 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AI를 활용해서 좋은 수익성을 이제 앞으로 걸어들일 수 있겠구나라는 쪽을 좀 시장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AI 데이터 기반 보험 모델로서 앞으로 보험 테크에 대한 이런 트렌드에도 부합한다라는 부분과 지금 기관들이 최근에 지분을 매입했다라는 보고서가 또 나왔어요. 이러면서 메이저 수급이 담고 있다라는 그 부분도 신뢰감을 더욱더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또 링크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오늘은 레모네이드 ETF 상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모네이드 2배 디파이언스 상품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국내 증시 물론 4천선을 계속 거의 다 유지하면서 좀 높은 불장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만 사실 이 미국 증시 영향으로 좀 조정의 흐름도 좀 오늘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국내 ETF 수익률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사실 시장을 계속 바라보셨던 분들은 이번 주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피로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증시 상황이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수 자체는 4천을 지켜주기도 했다라는 부분이 포인트일 수는 있겠지만
각자 종목별로 변동성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예. 특히 AI라는 키워드를 달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들, 뭐 전력이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최근에 시세 너무 좋았는데요. 한 3일 동안 변동성이 확대됐고 특히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20% 이상 빠진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 부분은 부담감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 정도로 지켜줄 수 있었던 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정말 강세 흐름이었는데요. 역시요. 말 네. 그대로 매도가 나오면 누군가가 사줍니다. 근데 그 주체는 오늘은 개인분들이 팔기는 했지만 지금 며칠 동안 외국인들이 쉼없이 매도를 눌렀거든요. 예. 근데 그 물량, 그 많은 물량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스란히 다 받아주셨고 그로 인해서 특히 제일 좋아하는 SK 하이닉스 개인 투자자분들의 애정 1위 주식인 것 같습니다. 예. SK 하이닉스는 빠지면 매수세가 들어오고 빠지면 매수세 들어오면서 특히 하락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9%까지 주가가 밀렸다가 보합권까지 올라오면서 정말 대단한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예. 여전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이 참 크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인버스 상품이 거의 다였습니다. 네. 사실 제가 중복된 상품을 빼기 위해서 지금은 좀 다양한 상품군들로 수익권을 해놨지만 인버스 상품이 거의 다 채웠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장 하락에 베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눈에 띄는 부분은 중국 관련된 상품들이 좀 눈에 띄는데 이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가 세계화되고 있고 첨단 기술 제조업 산업이 계속해서 부흥함에 따라서 예. GDP 성장률이 앞으로 눈에 띄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전망치 나오면서 중국 시장 관련된 이런 상품군들도 좀 인기를 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또 눈에 띄는 부분은 유일하게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산업이 예. 지금 시장에서는 또 여전히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제약바이오 쪽이 시장이 흔들릴 때 그나마 외국인들이 좀 담은 모습들도 최근 들어서 포착이 됐고 학회 일정 모멘텀들이 11월 달부터 1월 달까지 빼곡하게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도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기대 심리는 좀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이 글로벌 비만 산업에 관한 상품 좀 한번 자세히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저의 주변에도 네. 비만 치료제를 이미 위고비, 마흔자로 하시는 분들도 여러 차례 얘기해주고 많으시고, 계시죠. 네. 그리고 하고 싶다. 예. 잠재된 수요도 엄청나다는 거를 느낄 수가 저도 하고 있었는데요. 싶어요. 네. 네, 하실 게 없으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만, 네. 일단 비만 치료제 시장은 2030년에는 286조 원까지도 오.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올 정도로 예. 엄청난 수요 기반 산업이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번에 일라이릴리가 마흔자로 흥행으로 인해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이제 비만 치료제 정말 돈을 실질적으로 굉장히 잘 벌고 있구나라는 것을 시연을 해줬고 여기에 메세라라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를 노보노디스크와 화이자가 서로 인수하기 위해서 법적 공방을 벌이면서 이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한번 다시 또 보여줬는데요. 예. 그러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이 그만큼 돈 되는 시장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줬고 지금 트럼프 인해서 이제 앞으로 치료제, 비만 치료제 약가 인하라는 그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글로벌 주식은 살짝 흔들리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이제 약가 인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약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로 좀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또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인하가 돼서 더 많은 수요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더 큰 시장의 파이를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또 해석을 해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가 인하가 더 많은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도 좀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성장성이 큰 시장이라고 시장은 보고 있고 이제 뭐 잠재적인 수요라던가 그리고 이제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도 거의 다가왔기 때문에 주사제가 아닌 먹는 비만 치료제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치료제가 나오는 만큼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도가 상당히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도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같이 눈여겨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지은 대표만의 좀 관심 종목 한번 살펴보죠. 미국 ETF 상품 중에서 먼저 어떤 종목 좀 관심 갖고 계십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흔들리다 보니까 저도 이번 주 또 다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한 종목, 지난번에도 엔비디아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 애플 관련된 ETF, 애플 2배 그래니 쉐어즈 상품을 좀 소개를 오.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이폰 17 판매가 굉장히
호조를 이루었는데 애플 측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정말 좋은 판매를 이뤄냈습니다. 그러게요. 아이폰 13을 썼던 유저들이 이번에 교체 수요가 상당 부분 불러일으켜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에어 모델이 주력으로 좀 밀고 싶어하는 상품이었지만 기본 상품이 너무 잘 팔리면서 아이폰 17이 호조세를 보였고 그로 인해서 3분기 매출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3분기 매출 대비 지금 3분기는 전년 매출 대비해서 6% 성장을 했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 점유율 43%로 굉장히 큰 비중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예. 이제 내년 하반기에는 애플에서 폴더블 폰이 또 나옵니다. 이제 첫 폴더블 폰이 나오는데 워낙 디자인과 사진 쪽으로 너무 좀 탄탄한 그런 수요층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폴더블 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흥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심이 여전히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가 맥북에 대한 출시 일정도 있습니다. 크롬북과 경쟁 구도를 가져가고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맥북 시장에서는 굉장히 점유율이 작지만 예. 이제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젠슨 황과 이재용 회장이 만난 자리에서 그런 얘기했죠. 아이폰이 왜 이렇게 많이 보여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내 ETF에서 좀 관심 있는 상품 어떤 게 있습니까? 결국 시장이 조정이 왔을 때는 우리가 가장 주도 섹터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타이거 반도체 탑10 상품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범용 D램 그리고 낸드 거기다 HBM 시장까지 계속해서 우상향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HBM4 같은 경우에는 HBM3E보다 무려 가격을 50% 인상을 해서 엔비디아 쪽으로 SK 하이닉스가 가격 책정을 마쳤는데요. 예. 그만큼 지금 메모리사들의 갑의 위치, 어떻게 보면 메모리사들의 경쟁력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견조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당히 하드캐리를 하고 있고 앞에서도 AI 버블론 이야기 나오고 있긴 하지만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는 여전하고 있고 뭐 회사채 발행이라던가 뭐 약간의 빚을 내서 좀 투자한다 이게 우려라는 이야기는 있기는 하지만 잠재적인 리스크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AI로의 이런 많은 전환 속에서 패권 전쟁을 이뤄나가는 구간이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버블까지는 좀 논하기 이르기 때문에 이 산업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 우리나라 안에서는 반도체가 당연 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향되는 만큼 실적과 성장에 대한 모멘텀 두 가지 다 동시에 충족을 하고 있고 한 2, 3거래일 지금 살짝 눌렸어요. 그래서 네. 오히려 눌릴 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투자 전략, 다음 주 투자 전략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다음 주에도 쉽지 않은 시장 될 수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미증시 흐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는지의 여부, 환율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돌아오는 여부와 그리고 그 돌아왔을 때 어느 섹터로의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지 이 부분이 앞으로 또 남은 기간 동안에 투자 행방을 잡는 데 길잡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 그리고 외국인 수급 꼭 체크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요즘에 한 주 한 주 아주 오금이 저릴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만 하여튼 좀 좋은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ETF 머니부부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